그녀의 행동이 실수처럼 느껴졌던 적 있나요? 무심코 다가와 다리를 스쳤던 그 순간, 별 의미 없어 보였던 사진 한 장, 가벼운 농담처럼 던졌던 딴 여자 만나지 마요. 사실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감정의 움직임이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윤미정 상담사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그땐 몰랐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하지만 여성의 감정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가 말이 아니라 행동일 뿐이죠. 이 영상에서는 겉보기에 평범하거나 우연처럼 보였던 여성의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의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단순한 하소연처럼 들리는 외롭다는 말, 우정처럼 포장된 소개팅 제안, 우연을 가장한 접촉과 사진 한 장까지. 그녀는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고 당신이 눈치채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신호들을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외롭다는 말, 그냥 하소연일까? 그녀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요즘 외로워요. 그 말, 그냥 하소연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신호일까요?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이 말을 가볍게 넘깁니다. 요즘 다 그렇지 뭐 힘내요 같은 반응으로 진심을 읽지 못한 채 흘려보내곤 하죠. 하지만 여성의 입에서 외롭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단순한 감정 토로가 아닌 선택된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외롭다였지만 사실은 내 감정 좀 들여다봐줘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누군가의 관심과 시선을 갈망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이 말을 꺼내곤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 대부분의 경우 그 상황과 분위기를 철저히 계산합니다. 특히 외롭다는 말은 쉽게 꺼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 말을 꺼냈다는 건 이미 당신을 향한 일정한 신뢰가 형성되었거나 그 이상의 감정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요약해 볼까요? 여성의 외롭다는 말은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 문턱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그녀는 마음을 더 여느냐, 다시 닫느냐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겉으로 위로하는 척하며 속으론 다른 의도를 품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태도를 정확히 간파합니다. 반대로 진지한 눈빛과 짧은 한마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요? 그녀가 무심히 던진 외로워요라는 말,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A. 소개팅 제안? 사실 노린 건 당신. 제가 아는 분 중에 괜찮은 분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단순한 호의라고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김 씨는 지인 여성에게 소개팅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땐 진짜 누굴 소개해 주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소개는 계속 미뤄지고 대신 자꾸 저랑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그 여성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성이 소개팅 이야기를 꺼낼 때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은 때로 본인의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당신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대신 소개팅 제안이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감정을 탐색하는 겁니다.
이 심리는 일종의 심리적 거리 조절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거부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어 전략이죠. 당신이 그 제안에 무관심하거나 거리감 있게 반응한다면 그녀는 조용히 감정을 거두고 돌아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괜찮은 분이시네요. 근데 왜 갑자기 소개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웃으며 물으면 그녀의 의도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죠. 요약하자면 소개팅 이야기는 단순한 친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 소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 꺼낸 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성은 말보다 반응을 더 민감하게 관찰합니다. 여러분은 소개팅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혹시 그냥 넘겼다면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 내 마음 몰랐을 거예요. 말이 가볍다고 마음까지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 관심사 핑계로 파고드는 심리전. 요즘 등산 좋아하세요? 저도 매주 산에 가요. 골프 배우신다면서요? 저도 한번 배워볼까 해서요. 이런 말들 단순한 공감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접근일까요? 관심사를 빌미로 다가오는 대화는 흔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화제를 꺼내며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시도는 의외로 강한 감정적 관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1세 이모 씨는 한 여성의 행동이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말한 책을 다음 주에 자기가 읽고 왔다고 하질 않나 골프 얘기 꺼냈더니 갑자기 자기도 레슨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정말 우연히 같은 걸 좋아했던 걸까요? 이 씨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가 나와 연결되기 위한 전략을 썼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성은 관계를 만들고자 할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 쉬운 주제부터 공략합니다. 그게 바로 관심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 공유가 아니라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접근은 대부분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반응을 기억하고 다음 만남에서 그 내용을 꺼내며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죠. 이때 많은 남성들은 이 사람 참 세심하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녀가 정교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관심사를 핑계로 접근하는 그녀는 그저 취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한 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꾸 비슷한 주제로 대화가 반복되고 그녀가 당신의 말에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 적.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4. 혼자 있어요? 외로움 틈을 노린 접근. 지금 혼자 계세요? 이 질문 정말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세 정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줍니다. 한 여성과 늦은 시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그녀가 문득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혼자 계시죠? 전 지금 조용한 방에 누워 있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정 씨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상대방의 의도를 다시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상황을 공유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었죠. 혼자 있어요? 라는 말은 사실상 상대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상태도 간접적으로 노출하며 정서적 연결을 시도하는 전략이기도 하죠. 이 질문은 특히 밤이나 주말처럼 외로움을 자극하기 쉬운 시간대에 자주 등장합니다.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을 공감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이 질문을 꺼냈다는 건 당신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신중한 성향이 강한 만큼 감정적으로 아무에게나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물었다면 이미 일정 수준의 호감과 신뢰가 형성됐다고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질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단순히 네, 혼자 있어요 라고만 답하면 그녀는 감정적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왜요? 갑자기 그런 질문은 같은 가벼운 웃음 섞인 반응은 그녀에게 응답 가능한 상대라는 신호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혼자 있어요? 는 물리적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정서적 동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감정적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반응을 봅니다. 말을 꺼낸 순간보다 그 다음의 분위기를 더 기억하죠. 그녀의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말이 어쩌면 조용한 신호였을지도 모르니까요. 5. 딴 여자 만나지 마요. 질투인가, 통제인가? 딴 여자 만나지 마요. 이 말 단순한 농담일까요?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질투의 표현일까요? 서울에 사는 50대 초반의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자주 어울리던 여성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요즘 다른 사람이랑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딴 여자 만나지 마요.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비슷한 말이 반복되자 그녀의 진심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여성의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을 가볍게 포장한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의도는 당신이 다른 여성과 가까워지는 걸 견디기 힘들다는 감정이죠. 그러나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는 이유는 아직 감정의 확신을 얻지 못했거나 상대의 반응을 탐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때론 질투, 때론 통제, 때론 관심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말이 나오는 상황과 분위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여성과 있었던 이야기를 꺼낸 후 그녀가 이 말을 했다면 질투의 감정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맥락 없이 이 말을 반복한다면 당신을 향한 감정이 이미 깊어졌음을 의미할 수 있죠. 요약하자면 딴 여자 만나지 마요라는 말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당신을 독점하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는 나한테 집중해달라는 정서적 갈망이 숨어 있기도 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저 웃고 넘기셨다면 그녀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왜요? 혹시 질투하시는 거예요? 라는 식의 가벼운 대응은 그녀에게 감정 교류의 여지를 열어줍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되 감지되길 원합니다. 그 말은 단지 농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켜보려는 감정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6. 스친 다리 기대는 어깨 계산된 접촉. 어느 날 그녀의 다리가 당신 다리에 슬쩍 닿았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가볍게 어깨를 기댄 채 대화를 이어갔죠. 이런 우연 같지만 반복되는 접촉, 정말 우연일까요? 대구에 사는 54세 장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했어요. 근데 몇 번을 만나도 꼭 그런 접촉이 이어지더라고요. 심지어 팔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기도 하고. 그는 뒤늦게야 그 접촉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성은 신체 접촉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은 자신의 공간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접촉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친 다리, 기대는 어깨, 팔에 닿는 손. 이 모든 건 그녀가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감정의 거리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이 접촉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고백 대신 이런 신체적 행동을 통해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당신이 그 접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거리를 두는지, 또는 의도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는지까지 모두 관찰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우연한 접촉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감정적 계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다음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 접촉의 빈도와 방식으로 관계의 단계를 조율합니다. 당신은 이런 신호를 눈치챘던 적이 있나요? 그녀가 우연처럼 다가왔던 그 순간들. 그건 사실 당신에게 보내는 조심스러운 확인 요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당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 사진 한 장 상상을 자극하는 유혹. 이거 어때요?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예요. 그녀가 무심히 보낸 사진 한 장. 그 사진 정말 아무 뜻 없이 보낸 걸까요? 경기도에 사는 59세 김 씨는 어느 날 여성 지인에게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살짝 젖은 머리, 편안한 옷차림, 어딘가 집이 아닌 공간. 순간 눈이 갔어요. 노출은 없었지만 묘하게 분위기가 있었죠. 김 씨는 처음엔 단순한 공유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진 이후 그녀의 말투와 행동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여성은 사진을 보낼 때 그 안에 담긴 이미지 이상으로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스스로의 이미지나 분위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단순한 셀카 하나도 철저히 상대를 의식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각도에서 찍었는지, 어떤 공간이 배경이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보내는 건 그저 사진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노골적인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근하게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 그녀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수위 조절이 가능한 이미지로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 사진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그녀에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죠. 잠시 요약하자면 사진은 그녀가 선택한 가장 조심스러운 유혹의 도구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무해하지도 않은 그 한 장. 그녀는 그걸로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 보려는 겁니다. 당신은 그 사진을 어떻게 봤나요? 그냥 지나쳤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느끼셨나요? 그녀는 아마도 그 느낌을 알아차리길 바랐을 겁니다. 그녀가 사진을 보냈다면 그건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조용히 드러낸 한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8. 그녀가 여기를 보여준 진짜 이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거 어떠냐고. 흉터가 남아서 보기 싫진 않냐고. 서울에 사는 52세 박 씨는 어느 날 그녀와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말투와 표정을 떠올리며 그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분, 특히 사적인 부위를 보여주거나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내면의 약함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건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표시이기도 하죠. 특히 중년 여성들은 신체적 변화에 민감합니다. 나이로 인한 자신감 저하, 과거의 수술 자국이나 콤플렉스를 숨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보여주거나 언급한다는 건 당신을 향한 신뢰와 감정이 이미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기를 보여주는 행위는 감정을 열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몸을 드러내기 이전에 마음을 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반응이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해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녀가 원하는 건 판단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몸매나 젊음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그녀가 여기를 보여준 이유는 유혹이나 충동이 아니라 감정의 초대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테니 당신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더 가까워졌던 기억. 그녀는 그 순간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보여준 건 몸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신뢰의 깊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에 집중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현이었는지, 그 말의 뉘앙스까지 따지죠. 하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의도입니다. 외롭다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소개팅 이야기도 관심사를 따라온 공감도 모두 당신을 향한 감정의 탐색이었습니다. 무심한 듯 보낸 사진 한 장, 다리가 스친 순간 그녀는 철저히 준비된 감정으로 다가온 겁니다. 중년의 관계는 직설보다 뉘앙스로 이어집니다. 감정은 드러나기보다 감지되어야 하고 말보다 태도, 접촉보다 분위기로 이해되어야 하죠. 그녀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그녀가 보내온 사진, 던진 농담, 다가온 거리.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의 사인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감정을 흔든 건 그녀의 단어가 아니라 그 말을 꺼내게 만든 의도였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더 진한 방식으로 감정을 전하고 있었고, 당신은 그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녀는 어떤 의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녀의 행동 뒤에 숨은 감정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